어떤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서울 도심권역의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고분양가가 될 수 있고 남들보다 빨리 선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은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셔서 지역과 종목을 같이 공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실행하는 게 부동산 성공 투자의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진 금리가 앞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AI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강남과 용산,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같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비선호 지역, 비상급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건축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지만 총선의 결과에 따른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공통되는 이슈, 원인들을 잘 찾아서 기회를 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방송 내용은 오세훈 시장 재개발에 정치생명 걸었다. 최상급지 30억 아파트가 될 곳이라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는 바로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미래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변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나오는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낮춘다. 정부에서 일시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공급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가 얼마 전에 상도동, 중화 2구역, 면목 이동, 특히 강남권에서 양재 이동의 모아타운 대성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역의 모아타운의 그런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이 줄줄이 인상이 돼서 기본형 건축비가 또 인상되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끝 안 보이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왜 그러느냐? 이 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3.3 평당 2,500만 원, 서울은 3,000만 원 돌파한 지가 벌써 옛날 얘기가 됐고요. 그만큼 현재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정부 일시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른 후속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핵심은 뭐다? 규제 완화가 되고 도심권역의 공급 활성화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다. 또한 확정된 미래입니다.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원가 자체, 건축비, 인건비, 금리 자체가 워낙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 정책이나 분양가 상승, 원가 상승, 정보 전달의 속도에서 이런 공통되는 그런 분모, 이유,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공통 분모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동산 대변화 속의 성공 키워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서울권역의 주택 부족, 또 신축 아파트의 입주 물량 급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서울 도심권역의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런 일시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노후도도 앞으로 50에서 60%, 동의율도 30%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재개발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매매가 6억과 60제곱미터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되고, 이번에는 좀 빠져 있지만 향후 나오는 정책 중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런 세제 혜택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 즉 집을 짓기 위한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비, 재료비뿐만 아니고요. 인건비, 금융비용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 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원가를 반영해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는 지역은, 그런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은 사업 중단의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에 시세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 외곽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재건축 사업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확정되는 지역보다 앞으로 아파트가 비싸질 지역, 즉 분양가를 높이더라도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초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진다. 따라서 개발 이슈도 중요하지만 개발 이슈보다 입지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세 번째로는 정보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재개발이 된다, 신통이 된다, 모아타운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폭이 가장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입지와 가능성이 시세 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정보 속도 또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재개발 활성화, 노후도나 동의율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신규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요. 향후 입지가 좋으면서 과거에는 재개발이 어려웠지만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소액 선점 투자하시는 것이 리스크는 가장 줄이면서 수익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핵심 키워드 속에 정답을 찾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책과 앞으로의 그런 고분양가, 그것도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속에서 공통되는 분모, 원인을 아시고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서울 도심권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고요. 재개발 여건을 신규 충족할 수 있는 예정지에 초기 투자하는 방법이 앞으로 투자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상급지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강남, 한강변 플러스 신규 역세권이나 업무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런 역세권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소액으로 남들보다 먼저 선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시 부동산 대책과 앞으로 고분양가가 될 수 있고 남들보다 빨리 선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은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셔서 한강변이나 용산권의 최상급지이면서 정말 소액으로 들어가시면서 앞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을 같이 공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